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 내용과 사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왔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우의 수를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또 배워요. 근데 내용이 다 다르지 않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정확하게 알게 한다는 각오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사건인데요. 그냥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가 확률에서 많이 하는 동전을 던진다? 그런 사건이고, 주사위를 던진다? 이것도 역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생겨요. 이 사건에 의해서 어떤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동전을 던진 사건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요. 주사위를 던진 사건에서는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냥 수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더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수를 곱하는 건데 그럼 언제 곱하냐 이거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요거부터 다시 볼게요. 우리가 보통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진 않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아무튼 하나의 상황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사건과 B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럼 이 두 사건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습니다. 자, A 사건에 따르는 경우의 수는 3가지라고 그냥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B 사건에 일어나는 상황은 4가지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3과 4를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A 사건을 하면 B 사건을 포기해야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타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버스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를 타게 되면 비행기는 포기하는 거고요. 그럼 비행기와 버스를 동시에 타는 경우는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 한 번에 간다고 하면 물론 갈아타는 건 좀 얘기가 다르지만 한 번에 갈 때 비행기도 타면서 버스를 동시에 탈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선택하면 다른 한 사건은 자동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상황.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합의 법칙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비행기 타는 횟수고, 비행기를 타는 경우의 수고,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라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7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A를 한다고 해서 B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A도 하고 B도 할 거다. A도 B도 둘 다 할 거다. 그러면 곱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중간에 한번 갈아타요. 예를 들어서 한 대전쯤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비행기를 타다가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버스를 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는 거니까 A 사건, B 사건이 다 일어나는 경우죠. 이럴 때는 두 수를 곱해서 12가지가 됩니다. 구별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구별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고배 법칙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의 표현이 있으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착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표현이 약간 애매한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가 정말 동시가 아니에요. 동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A도 하고 B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극단적인 예를. 자, A 사건은 동전을 던지는 것이고 B 사건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A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지고 B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럼 내가 동전하고 주사위 둘 중에 하나만 던져라고 말했으면 A 사건하고 B 사건은 선택의 문제가 돼요. 선택. A를 하게 되면 B를 못하고 B를 하게 되면 A를 못하는 선택의 문제가 돼서 이때는 둘이 더 해야 돼요. 8가지예요. 하지만 A와 B를 둘 다 던져도 돼. 라고 하면은 12가지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던지는 게 만약에 동전을 주사위를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하고 던지는 게 동시에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동시에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A 사건 했어요. 근데 100년 뒤에 B 사건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깜빡했네 하고 B 사건을 던졌어요. 여기에는 지금 1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요. 하지만 어쨌건 내가 이 사는 세계에서 A도 하고 B도 했어요. 그러면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약간 게임에 비유를 해드릴게요. 게임이 실시간 타임으로 하는 게임도 있지만 약간 뭐라 그래야지? 게임을 하다가 그 플레이어가 죽었어요. 그러면 리셋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 같은 거. 그럼 슈퍼마리오가 처음에 이렇게 스타팅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뭐 거북이를 만나서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코스를 지나왔어도 다시 리셋해서 처음에 출발 지점에서 시작을 다시 해야죠. 그러면은 이런 리셋되는 세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세계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번 플레이에서는 A를 하고 B는 안 했어요. 이 세계에서는 A와 B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계에서는 A도 하고 B도 할 거예요. 근데 꼭 타이밍이 꼭 동시에 필요는 없고 여기서 A를 했는데 한참 가다가 마지막에 B를 했다. 어쨌건 A와 B를 동시에 다 한 거죠. 이때는 A와 B를 곱해줘야 돼요. 두 개념의 이해를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합의법칙, 고배법칙은 꼭 두 가지만 아니라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두 가지로만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겁니다. 수영도 또는 순서쌍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수영도의 일단 뜻은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 같다 해서 수영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요 수영도는 A, B, C가 돼요. 이 수영도는 A, C, B가 돼요. 이걸 지금 왜 강조하냐면요. 보통 수영도는 언제 이 방식으로 푸냐면 초등학교 때 풀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확률 단어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심지어 다시 고등학교 때 또 배웠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약간 살짝 추가되는 건 있지만 기본 베이스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왜 그러면 3번이나 배우냐?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이 수영도 풀이를 초등학교 때 굉장히 강조해서 풀어요. 심지어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걸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수영도를 그려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해보게 합니다. 직접 구해보기. 그런데 중학교 때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해요. 직접 잘 안 구해요. 그쵸?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직접 잘 안 구해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 직접 구하기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수능에서도 아예 직접 구하라고 의도적으로 내는 문제도 꽤 있어요. 아예 고등학교 단어 나서 확률을 아니야 나는 멋있는 식으로 풀어야 돼. 꼭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구해보는 걸로 풀어야 될 때도 꽤 있어요. 선생님도 실제로 직접 많이 구해요. 근데 중요한 거 식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식으로 구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직접 구해야 되는 방법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비중은 여기다 두는 게 맞는데 이것도 상당히 나온다.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153페이지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너무 중학교 수준이라 크게 어렵게 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둘 다 던지겠다는 얘기죠.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래요. 그럼 자, 요거 좀 볼게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집합이라고 아예 약간 바꿔버릴게요. 집합 A의 경우고 여긴 집합 B의 경우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는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집합. 그럼 우리 합집합이 4의 배수 나오는 경우와 A 사건 이럴 때 교집합 부분을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합이요. 주사위 합이 최소 2에서 12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안에서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수는 다행히 없어요.
다행히 없어요.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볼게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럴 때는 교집합이 있죠. 뭐예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입니다. 이런 거 고려하면서 푸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자, 동영상 멈춰놓고 154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아마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1-2번? 3번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세수의 합이 5 이하인 경우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합이 5 이하라고 했으니까 합이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로 나눠볼게요. 그런데 공 3개를 꺼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리는 없죠.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볼까요? 공을 1에서부터 가장 작은 걸로 해봅시다. 선생님이 예전에 큰 수에서 작은 수 규칙 얘기해드린 거 있나요? 큰 수에서 작은 수 규칙. 아주 새로운 단어니까 그냥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 선생님 방금 말했잖아요. 식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구하기. 이 직접 구해보기가 여기서 쓰이는데 직접 구해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빠뜨리거나 아니면 중복해서 2번 쓰는 거야. 두 번, 3번.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수에서 작은 수 규칙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수에서부터 무조건 작은 수. 물 흐르듯이. 아니면 거꾸로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로만 쓸게요. 작은 수에서 큰 수로만. 그럼 1 썼죠? 그럼 그 다음 무조건 1보다 무조건 큰 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 큰 수만. 딱 2. 그 다음에 2보다 무조건 하나 큰 수만. 3.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요. 그럼 1을 연달아서 3번을 뽑을 수 있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1, 1 이거밖에 없네. 그죠?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 1, 1, 2 이거 되죠? 1, 2, 1 이거 되고요. 2, 1, 1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계속 작은 수에서 큰 거 쓰고 이제 더 이상 작은 게 없으니까 1, 1, 3을 쓸 수는 없잖아요. 여기를 바꾼 거예요. 여기를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5는 1, 1, 3 그러면 1, 3, 1, 3, 1, 1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거 되나 보세요. 1, 2, 2 이것도 되죠. 그러면 뭐예요? 2, 1, 2도 되고 2, 2, 1도 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되는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혹시 선생님이 틀려서 답지랑 다르게 구했으면 여러분들 답지에 맞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답지 없이 그냥 막 푸느라 혹시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눠 떨어지는 수 또는 7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5로 나눠 떨어지는 수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5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그냥 참고로 35를 만약에 4로 나눈다면 3, 8에 4, 8에 32 나머지가 3이 나와요. 이렇게 나머지가 생겼을 때는 이거를 4를 35의 배수라고 하지 않죠. 근데 35를 5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져요. 나머지가 0이라서. 이럴 때는 5와 35를 서로 이거를 약수라고 하고 얘를 배수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럼 7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결국 7의 배수네요. 혹시 배수 개수 구하는 법 모르실까봐 100 나누기 5 하면 20이죠? 20개요, 20개. 100 나누기 7을 하면 14개. 그러면 요거 집합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5의 배수와 7의 배수 집합에서 겹치는 거 있죠? 35의 배수 빼주셔야 돼요. 그럼 20 더하기 14에서 빼기 얼마 해줘야 돼요? 2를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XY, Z에 대하여 무조건 체크.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상식이에요. 자연수 XY, Z에 대해서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것도 보세요.
되도록이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큰 수를 위주로 맞춰주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이 짐을 싸려고 짐. 이런 큰 짐도 있고 이런 쬐끄만 막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이걸 여행 가방에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째다란 것들을 먼저 넣고 나중에 얘를 넣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큰 걸 딱 넣어. 큰 걸 한 번에 딱 넣어. 그 여기 틈새 조그만 걸 껴 넣어. 어떤 게 짐 싸기 훨씬 편해요? 큰 거부터 넣어야죠. 마찬가지 숫자도 큰 거부터 넣어놓고 나머지는 맞춰 나가야지 편하지. 작은 거 넣잖아요? 그럼 큰 걸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다고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 기준으로 이것도 직접 일일이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x, y, z가 자연수라고 줬으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어요.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고 맞춰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맞춰요.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맞춰요. 계속 그렇게 맞춰 나가세요. 선생님 이렇게 일일이 구해요? 다? 모시가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뭐 중복수녀 이런 거 하긴 할 건데 이런 것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도 100% 하셔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왜 교재 첫 번째 이게 나오겠어요? 가장 기본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멋있는 공식 와 기발하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게 풀리네 그런 방법을 배워도 이 기본적인 직접 구해야 된다는 이 아이디어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155쪽도 풀어보세요. 여기도 어려운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패세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약간 중학교하고 배웠던 게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는 중학교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넘어갔고요. 다음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실제로 한번 곱해 볼게요. 실제로. 이거 실제로 분배를 하면은 얘를 한번 분배해서 ax, ay가 되고요. 이걸 분배하면 bx, by 되고 이걸 분배하면 cx, cy가 돼요. 그럼 항이 몇 개가 생기냐면 6개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와 XY가 만나고요. B와 XY가 만나고 C와 XY가 만나요. 이걸 다시 수형도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에 대해서 2개, 2개, 2개. 그러니까 3개마다 2개, 2개, 2개가 돼요.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그쵸?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축약하면 2 곱하기 3으로 돼요. 이거 곱의 법칙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2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3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럼 둘이 더 해보세요. 항의 개수가 총 10개가 나와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 생긴 항과 동료항이 되지 않나.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좀 착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악랄하게 되면 뭐 여기 a 더하기 b 해놓고 p 플러스 얼 이렇게. 그럼 여기가 a, b하고 p는 겹쳐요. 보세요. 잠깐만. 지금 뭔 소리냐면 p 플러스 q, a 플러스 b, p 플러스 r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배하면 ap, aq, bp, bq 여기서 분배하면 ap, ar, bp, br 그 얘하고 얘하고 같은 항이에요. 항의 개수니까 이거 동료항이라서 2p, 2ap가 되고 aq 플러스 ar 플러스 2bp 플러스 bq 플러스 br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의 항으로 합쳐지니까 그것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항 개수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156페이지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인데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약수 개수 구하는 법을 원래는 배워요. 네, 그거를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확률적인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2 양의 약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72가 8, 9, 70인데 8이 2의 세제곱이고 9가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각각의 약수를 써요.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얘네가 공통적으로 1, 2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1, 3, 3의 제곱으로 약수가 1, 3, 9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약수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약수들을 하나는 가로축에 씁니다. 이 약수는 세로축에 쓰고요. 그래서 이 표를 채워주면 약수를 전부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약수 개수도 여기 4칸이죠. 여기는 3칸이고, 그래서 4칸 곱하기 3칸을 해서 12개의 약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2의 세제곱으로 끝났는데 4칸이 되는 이유는 여기 2의 0제곱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가 여기다 지금 선생님이 3이라고 잘못 썼죠? 2죠, 2.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으로 끝났는데 3칸이 되는 이유는 여기 3의 0제곱이 있어서 한 칸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이 지수보다 하나씩 많은 숫자를 서로 곱해주면 됩니다. 3보다 많은 숫자 4, 2보다 하나 많은 숫자 3 곱해서 12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이 확률적으로 이 4와 3이 만나는 개수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동영상 멈춰놓고 여기 페이지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볼게요. 도로망에서 방법의 개수인데 문제를 보니까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런데 A에서 C를 가는 방법을 크게, 아주 크게 보세요. 아주 크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요 기호를 쓸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계속 할 거예요. 케이스 분류.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케이스 분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A에서 B를 거쳐서 C. 두 번째 케이스,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를 분류했으면 이제 세부적인 계산을 합니다. 세부적인 계산. 이렇게 케이스 분류만 잘해도 문제가 좀 쉬워져요. 뭔가 한 번에 보면은 너무 머리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해 놓으시고 A에서 B로 가는 방법 3가지, 하나, 둘, 셋, 4가지예요. 4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 C로 가는 방법 3가지. 그러면 여기서 4와 3을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여기를 갖춰서 얘도 무조건 갈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방법 2가지, D에서 C로 가는 방법 3가지. 이거 6가지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각각의 케이스들을 분류했었잖아요. 이 케이스들이 그럼 뭘 의미할까? 케이스들의 의미.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A에서 B를 거쳐가는 동시에 A와 D를 거쳐서 간다? 일어날 수 없죠. 이 케이스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선 합의 법칙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산 안에서는 합의 법칙이나 곱의 법칙이 동시에 다 쓸 수도 있지만 케이스 분류의 의미는 얘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케이스 분류는 뭐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큼직큼직한 사건들, 그거를 분류해 놓은 거예요. A 사건, B 사건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A와 B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중심으로 분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케이스 분류하시고 큼직큼직한 걸로 구별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산하는 거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설마 이거 못 풀어서 여러분 계산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문제가 왜 이렇게 쉽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문제가 너무 쉬운데? 아니 이게 고등학생이 배우는 거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케이스 분류시키고 이 케이스끼리 합의 법칙 이용되는 거 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계산해가지고 그거 다 더하는 거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걸 쉬운 문제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뭘 연습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연습하세요. 이 문제 그냥 땡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 색칠하는 방법 개수인데 이건 진짜 중학교랑 똑같아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5개 영역 A, B, C, D, E에서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칠하려고 한대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대요. 중복 사용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애들은 구별이 돼야 된대요.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데는 가장 닿는 면이 많은 애부터 칠하는 게 더 계산이 쉽습니다.
근데 사실 다 닿는 면이 비슷비슷하네요. A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A가 B, C, D, E와 다 닿고 있잖아요. 그래서 A에다 제일 먼저 칠합니다. 근데 A는 지금 흰 도화지기 때문에 5가지 색을 다 칠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색을 칠했겠죠? 하나의 색을. 그럼 B에는 A에서 칠했던 색깔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4가지만 칠할 수 있어요. 그럼 C는 B와 A와 맞닿고 있잖아요. 2가지 색을 피해야 되겠네. 3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그럼 D는요? D도 A와 C가 인접한 2가지 색만 피해서 3가지 칠할 수 있어요. E는요? 얘도 여기와 여기를 제외한 3가지 칠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곱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이 페이지 풀어보세요. 아마 다 맞았는데 그 6-2번? 6-2번 약간 틀렸을 확률이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7번 보겠습니다.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1000원짜리 지폐 1장, 50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4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쵸? 뭔가 빼야 될 것 같긴 하죠. 그죠? 돈 안 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로 문제가 2개가 나눠져 있어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둘 다 지금 알아봐야 되겠죠. 방법의 수라는 거는 1000원짜리로 낼까 안 낼까요? 낼까 안 낼까? 그럼 1000원짜리는 한 장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00원짜리는 동전 2개잖아요. 그럼 안 쓸 수도 있고 한 개 쓸 수도 있고 2개 다 쓸 수도 있고 해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원짜리는 안 쓸 수도 있고 한 개 쓸 수, 2개 쓸 수, 3개 쓸 수, 4개 다 쓸 수 있어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 중에 분명히 셋 다 0인 경우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 곱하면은 30가지인데 하나를 빼서 최종적으로는 29가지입니다. 만약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라는 말이 없으면 30가지라고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죠? 근데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인데요. 금액의 수. 금액의 수는 이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했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려고요. 1000원. 1000원. 근데 10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이 1000원짜리를 그냥 하나 써서 1000원을 낼 수도 있지만 500원짜리 2개를 써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몇 가지 방법은 2가지예요. 방법은 2가지지만 금액은 몇 개예요? 1가지예요. 그러면 방법을 구하는 것과 금액을 구하는 게 조금 다르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1000원짜리 하나가 500원짜리 2개로 똑같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원짜리는 아무리 합쳐도 이 500원짜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대신할 수 있지만 100원짜리는 500원짜리 동전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1000원짜리는 500원짜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교환해버려. 교환해버려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냥 5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100원짜리는 500원짜리로 환전이 안 되죠. 그럼 그냥 100원짜리는 4개가 있다고 해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500원짜리 2개로 1000원짜리 1개랑 똑같으니까 얘를 그냥 500원짜리로 바꿔서 하나로 놓고 풀어야지 계산이 된다고요. 왜? 아까처럼 1000원짜리가 중복이 될 거니까. 1000원짜리가 중복이 될 거니까 그냥 얘를 500원짜리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4 해서 0원을 빼서 15가지로 계산을 하시면 잠시만요. 어머나 세상에나. 500원짜리 동전이 4개가 됐죠? 4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은 원래 4개고요. 그럼 지불 안 하는 경우 0, 1, 2, 3, 4 5가지죠? 5가지.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도 5가지죠. 그러니까 5 곱하기 5를 해서 영원히 지불되는 하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160페이지를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10원짜리가 50원짜리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체 안 돼요. 그럼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모여서 100원짜리 동전을 대신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 잠깐만. 방법의 수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방법의 수부터 해볼게요. 방법하고 금액하고 계산이 다릅니다. 방법은 그냥 진짜 동전으로만 하면 돼요. 진짜 동전으로만. 그럼 이거 동전이 3개니까 4개의 방법이 있고 0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4개, 이거는 3개의 방법이 있어요. 대신 0원을 제외하는 해야 되니까 빼기 1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약간 방법이 달라진다고요. 아까 10원짜리가 모여서 50원짜리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50원짜리는 모여서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죠. 1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어요. 얘네가 100원짜리, 5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서로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요. 100원, 만약에 내가 200원을 냈어요. 이게 100원짜리 2개로 낸 건지 500원짜리, 200원 하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100원을 냈어. 이게 100원짜리 1개로 낸 건지 50원짜리 2개로 낸 건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환전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값으로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동전 2개가 50원짜리 동전 4개로 바뀌니까 50원짜리 동전 그냥 5개 있다고 생각하고 풀게요. 왜 자꾸 이렇게 계산 틀리죠?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2개니까 4개가 되니까 7개죠. 50원짜리 동전은 7개. 10원짜리 동전은 그냥 여전히 3개. 그러면 3하고 이게 4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는 8가지 방법이 있어요. 곱해서 하나 빼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